네, 마지막 코너입니다. 이 사람의 출사표 히든 포인트 시간입니다. 혹시라도 마음에 품었는데 아직 밝히지 못했던 계획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마음껏 밝혀주시면 저희가 박수와 응원까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죽기 전에 뭐뭐뭐를 해보고 싶다. 그냥 상명이 무슨 의미 같아요? 상명을 해보고 싶다 그렇게 할게요. 상명. 네, 상명이 이제 한자로 쓰면은 이제 상서로울 상자의 발길명자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설립자께서 이 길유상, 명유예약 뭐 이런 글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서롭다라는 게 이제 복됨, 길하고 복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대학교, 우리 대학교가 길하고 복돼서 걱정이 없이 이렇게 쫙 성장하기를 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명이라는 거는 그거를 통해서 좀 밝히고, 세상을 밝히고 싶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교육이라는 힘을 통해서 그 학생이 입학하면은 그 공부를 열심히 하도록 만들고, 그걸 통해서 또 지역사회 봉사를 하고 사회 일꾼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 인류 또 문화의 어떤 그런 공영이랄까 그런 것까지 연결이 되는 그런 거를 정말 이게 저도 이 리더로 있으니까 상명대학교를 이끌면서 해보고 싶고요. 저희가 아까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85년 됐잖아요. 그래서 100년, 곧 15년 후면 되는데 그때 좀 그런 거를 실천에 옮기고 구현했으면 좋겠다. 그때 그래도 제가 그때 미랄이 좀 됐다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네. 보니까 이제 앞서도 잠깐 얘기 나왔지만 이제 K컬처 얘기라고 했습니다. 상명대가 관점을 갖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요. 앞으로 이런 관련 산업 교육 더 지원해 주시는 겁니까? 예, 제가 그 지난 가을 작년 11월에 미국에 이제 출장을 갔었어요. 좀 강행군을 해가지고 열흘간 7개 대학을 돌았는데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대학의 그 총장이나 그 관계자들, 대외협력 쪽 하는 사람들이 너무 K컬처랑 뭐 K팝, 뭐 K아트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또 K푸드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총장이 돼가지고 우리가 그런 쪽으로 특성화를 하고 그런 프로그램도 아까 그 대외협력처에서 만들어가지고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외국인들이 오면은 그 단기간이건 그 기간에 맞춰서 K컬처라든지 이런 거를 교육을 받고 향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를 하기에 딱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아무래도 문화예술 쪽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이제 한국어라는 어학이 이제 기반을 다는 거, 또 IT가 돼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뭐 콘텐츠 분야에서 많이 활동하는 그런 그 졸업생을 배출한 학교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런 앞으로 K 콘텐츠로 이게 총칭되는 그런 분야를 저희가 강점을 가지고 가려고 하고요. 그거에 관련된 어떤 그 우리 가치사슬이라고 그러죠. 밸류 체인을 다 아우르는 그런 전공들을 만들어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음악이다. 그러면 사실은 클래식한 전통적인 음악학과가 학부에 있지만 대학원에는 또 뮤직 테크놀로지라든지 컴퓨터 음악 이런 과가 있어요. 너무 또 문화예술 이런 과도 있고, 또 무슨 콘텐츠와 관련돼서 뭐 게임학과, AR, VR, 또 애니메이션, 또 지식재산권, 그게 이제 저작권 콘텐츠 보호하는 거랑 관련이 되죠. 또 한일문화 콘텐츠, 이렇게 많은 이 전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융합적으로 다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또 이거를 가지고 다른 대학들에서 볼 수 없는 우리 고유한, 상명의 고유한 그 콘텐츠와 관련된 이 프로그램 아니면 그런 교육 과정, 교육 내용을 만들어서 좀 널리 이렇게 알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가 이제 학생들의 작품을 모아놓는 곳이 있다.
그것을 만들겠다. 네네.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럼요. 네. 이게 참 여기에 또 일화가 있습니다. 제가 21년 9월 27일에 이제 총장에 취임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학기가 끝날 때쯤 되면 11월부터 엄청나게 많은 졸업작품전이 있어요. 그렇죠. 저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졸업작품을 하는 전공이 있는지 몰랐어요. 거의 20개 가까이 있습니다. 16, 17, 뭐 이렇게. 그래서 그걸 하는데 또 이게 제가 아까 학생 친화적인 그런 관계를 좋아하니까 그 졸업작품전에 다 가요. 그리고 사실 제가 그런 걸 그냥 제가 할 줄 모르는데 좋아해요. 그냥 즐기는 걸. 몰라도 즐기는 걸. 그래서 갔는데 어떤 학과에서 천안 캠퍼스 어떤 학과에서 했는데 학생들 작품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마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 그 무대미술학과일 거예요. 그 최경선 그 미술 감독이 나온 무대미술학과인데 너무 좋은데 이거를 저 혼자 보기가 아까운 거예요. 저 혼자 보기가 아까운데 그래서 이거 서울에서도 하자. 서울에 또 저희가 동숭동에도 또 캠퍼스가 있고 동숭동에서 하든지 뭐 서울 캠퍼스에서 좀 하자. 그랬더니 그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게 한번 그 작품이 크고 그러면은 그거를 옮기고 그거 하는 게 간단치가 않아요. 다시 전시하는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이걸 어떡할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디지털화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저랑 그 대외협력 처장 하시는 분이랑 같이 해가지고 그거를 학생들을 다 시켜서 학생들이 했습니다. 그 뭐 처음에는 그거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는 외부에 무슨 용역업체 시켜서 뭘 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우리가 저는 가급적이면 학생들이 뭘 하게끔 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장학금이라든지 그 비용을 학생들한테 좀 지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학생들 했는데 너무 잘 된 거예요. 그게 디사프라고 디지털 상명 아트페어죠.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의 작품이 거기 있는 거죠. 거기가 이제 터가 되는 거죠. 그럼 플랫폼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홈페이지 가면 딱 있는데 거기 보면은 자기가 옛날에 했던 작품이 계속 축적돼 가지고 남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16개 학과면은 거의 400명 정도 되고 보통 한 2개씩 한다고 그래도 거의 7, 800개 되는 작품들이 퍼포먼스가 거기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게 다 거기 들어가서 해마다 이렇게 축적이 되면 엄청나게 많은 우리가 데이터베이스가 되겠죠. 저희 상명만이 가지고 있는. 그것도 그렇고 그걸 통해서 필요로 하는 그런 역량을 필요로 하는 외부 기업이나 업체가 있으면 또 와서 보고 그거 할 수도 있고 또 학생들도 또 계속 그걸 가지고 더 자기를 업그레이드하고 또 자기 스스로 더 많이 또 배우고 발전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디사프라는 거를 디지털 아카이브를 만들었습니다. 네, 총장님의 앞으로의 목표와 계획도 밝혀주시죠. 사실은 제가 이제 총장 된 지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새내기 총장이라고 그러고 다녔는데 네. 지금은 이제 1년이 좀 많이 지나가지고 이제 좀 했는데 총장 될 때랑 지금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총장 될 때 한 5가지 목표를 가지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 소통이 제대로 되는 대학을 만들자. 소통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소통을 잘하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소통만 되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조직의 문제나 여러 가지 그 사람의 문제가 많이 안 생기는데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소통이 잘 되는 그 벽을 낮추는 이런 소통도 있고 부서 간의 소통도 그렇죠. 벽을 낮추고 서로 그 정보가 당연히 공유되게 하고 이런 거를 많이 하고 싶다가 첫 번째고요. 이제 글로벌 교육을 통해서 이 100개 대학과 교류를 맺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교류 맺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제가 냉정히 얘기해서 우리보다
좀 덜 발전된 나라로 가서 교류 맺으려면 쉬워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근데 우리보다 교육 시스템이라든지 더 선진국에 가서 교류를 맺으려면은 그건 쉽지 않아요. 네. 거기서 또 저명한 대학들이랑 교류를 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또 이게 우리 학교에도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좋은 학교들이 또 지명도가 있는 학교들이 많아가지고 미리 다 또 선점을 해놔가지고 그 학교들 입장에서는 미국에 있는 학교들 입장에서는 그 이미 맺었다 우리는. 교류하고 있다. 뭐 한 나라에 여러 군데랑 우리가 왜 하냐.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런데 하여튼 그거를 저희가 노력을 해서 우리 부서원들이 학교 구성원들이 똘똘 뭉쳐서 노력을 해서 한 100개 정도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거를 더 업그레이드하고 재계약, 재교류를 하고 새로운 데를 막 해서 그래서 지난번에도 작년에도 그런 식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부터 시작해서 하고 또 앞으로도 유럽이나 뭐 동남아시아나 또 어떻게 우리가 그런 또 글로벌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학생들이 그런 욕구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쪽 학생들이 또 오고 싶어하는 욕구도 많고 그래서 그걸 하고 싶고 또 아까 뭐 문화예술 분야로 해서 IT를 기반으로 하되 문화예술 분야를 통해서 컨텐츠를 그 생성하는 강한 대학을 만들고 싶다. 이거는 뭐 이미 제가 얘기를 했고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우리의 브랜드를 좀 더 높여야겠다. 마지막으로 이제 아마 뭐 앞서서 상명에 들어오려는 학생들 이제 입학하는 친구들하고도 만나서 또 얘기도 해보셨고 또 현재 재학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상명인이 아니더라도 취업을 준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젊은이들 그분들에게 뭐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신다면요. 예. 그 일단은 좀 꿈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고도 성장기에 이렇게 태어나서 교육을 받고 어려울 때 태어나서 고도 성장기와 함께 자란 그리고 지금 이제 기성세대가 되어 있는 사람인데 요즘 젊은이들은 저보다 훨씬 명석하고 가진 것도 많고 누리는 것도 많은데 이제 기대 수준이 그래서 그런지 어떤지 하여튼 꿈을 많이 안 갖는 것 같아요. 뭐 보면 이 어떤 꼭 그 재화나 뭐 이렇게 지위나 뭐 힘이라든지 이런 게 꼭 인생의 이 기본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거는 부수돼서 따라오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조금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자기가 뭔가 이 인생에서 그러니까 인생은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수많은 선택이다. 선택의 조합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선택을 할 때 좀 꿈을 가지고 자기가 그러기 위해서는 좀 제가 젊은이들한테 얘기해 주고 싶은 건 긍정적인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또 이런 얘기하면 뭐하지만 이렇게 그냥 어두운 면보다는 좀 밝은 면을 좀 보고 그래도 인생을 살면은 즐거운 때가 더 많고 행복한 때가 더 많고 그렇게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거든요. 사실은 그 인생의 과정들이 우리한테 주는 즐거움이 너무 많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즐거움을 가져다 주도록 하기 위해서는 똑같은 사안도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게 필요하고 인생에 있어서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자유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마음껏 할 수 있는 거, 마음껏 그래서 어떤 자유로운 것들을 많이 함으로써 실제로 그 사회에서 요구하는 또 우리 그 인류나 문명을 밝히는 그런 창의성이라든지 창제성도 나오는 거니까 그런 것들 좀 만끽하시기 바란다고 제가 얘기해 주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네.
좀 더 진하게, 좀 더 딥하게 세상의 핫 이슈 피플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박진영의 찐터뷰. 오늘은 상명대학교 홍성태 총장님과 김병대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